자, 거기 보시면은 세포막을 경계로 한 물질의 출입 이렇게 돼 있어. 자, 우리 앞에 세포구조 할 때도 나왔지만 세포막은 결국 그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필요한 물질이 들어오기도 하고 세포 안에서 필요 없는 물질이 나가기도 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세포막을 통해 물질이 출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세포막의 구조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구조에 대해서는 앞에 선생님이 인지질 얘기할 때, 그죠? 인지질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었어. 자, 일단 세포막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고? 인지질이라는 분자가 이중으로 이렇게 배열이 돼 있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세포막 하나는 인지질 무슨 층?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제 집중해서 들어. 조금만 하고 쉬고 할 거니까. 근데 니네가 막 딴짓하고 막 이러면 그냥 나도 계속 할 거야. 쉬는 시간 없이. 그지? 모든 건 너희에 달려 있다. 그지? 이렇게 하품 쩍쩍 하고, 그지? 여기 분필 많아. 씨. 하품하면 여기 입에다가 분필을 쏴버릴 거야, 그냥. 알겠어? 물론 이제 그래도 또 예의를 차린다 이렇게 가리고 하긴 했다만 선생님도 피곤해. 모든 에너지를 지금 거의 뭐 지금 피가 딸려. 그지? 니네 그 왜 게임할 때 피 딸린다 그러잖아. 지금 간당간당해. 그지? 지금 뭐 요즘 애들 많이 하는 뭐 게임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거 한 대 맞으면 죽는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이야. 와서 그냥 툭 부딪히기만 해도 이런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인지질 이중층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는 단백질 같은 게 이렇게 이제 박혀 있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이 단백질을 뭐라고 한다고? 막 단백질이라고 부른다 그랬어.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막 단백질이 박혀져 있어. 그래서 막 단백질이 무슨 역할을 하냐?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제 얘를 통해서 물질들이 들락날락한 어떤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렇게 박혀 있는 것도 있지만 이 표면에 붙어 있는 단백질도 있어. 거의 그림에 보면 나오지. 이렇게 표면에 박혀 있는 단백질도 있고,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단백질도 있고, 뭐 안쪽에 어떤 종류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 어쨌든 지금 요 그림만 갖고 얘기하자면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을 관통하고 있는 단백질은 그 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거기 지금 그림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면에 붙어 있는 단백질도 있거든. 그런 애들은 이제 수용체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지? 그 다음에 또 이 막 단백질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 얘가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박혀 있는데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랬지. 우리가 마치 물컵에다 물 받아놓고 그 수면에다가 기름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기름방울이 수면 위에서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있는 막 단백질도 인지질 이중층 사이를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이라고 표현해.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 어쨌든 결론은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박혀져 있는 단백질은 움직일 수 있다. 유동성이 있다 이런 얘기야.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핵심은, 그지? 핵심은 이 뭐 인지질과 이제 단백질로 이루어진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거든. 자,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은 인지질을 통해서 직접 들어오고 나갈 수 있어. 직접 들어오거나 또 나갈 수도 있어. 그런데 반면에 어떤 물질은 인지질을 통해서는 들어오거나 나갈 수가 없어. 알겠어? 그러면 그런 애들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통로를 통해서만 들어가거나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진 세포막은 물질이 들락날락 하는데 선택적으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얘는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데 얘는 들어오고 나갈 수 없어.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인지질만 갖고 얘기하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지질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물질이 있는 반면에 들어올 수 없는 물질이 있다고. 그럼 들어올 수 없는 애는 이제 단백질 통해 들어오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 인지질로 이루어진 세포막은
선택적으로 물질을 통과시킨단 말이지. 어떤 애는 통과시키고 어떤 애는 통과 못 시키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택적 투과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니? 우리 흔히 중학교 때는 반투과성이라고 배웠을 거야.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다 이거지. 알겠어? 뭐는? 인지질 이중충으로 이루어진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다. 그래서 어떤 물질은 통과할 수 있지만 어떤 물질은 통과할 수 없고 요런 거. 그리고 거기 보면 중간에 나와 있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그 물질의 종류나 크기나 요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 그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그 물질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일어난다. 다르게 일어난다. 라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선택적 투과성 또는 반투과성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질 이중충이 이루어진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결론은 어쨌든 이 세포막을 통해서 들락날락한단 말이야. 그러면 들락날락하는 물질은 뭐가 있고 걔네들이 들락날락하는 방법이 있어. 방법. 어떤 원리,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얘네가 들어오고 나가느냐. 자, 물집이 출입하는 원리? 출입 원리? 출입 원리라고 해야 되겠다. 그지? 첫 번째는 뭐냐면 방법, 출입하는 방법. 자, 확산이라는 게 있어. 확산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요거 우리 교재 없는 건데 능동수송이라는 게 있어요. 능동수송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삼투현상이라는 게 있어. 각각 크게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물질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은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고, 어떤 물질은 능동수송에 의해서 이동하기도 하고, 어떤 물질은 삼투현상에 의해서 이동. 그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책에는 이 두 가지만 나와 있어. 확산하고, 그 다음에 확산도 사실 이게 두 가지가 있어. 단순 확산이라는 게 있고요. 단순 확산이라는 게 있고, 촉진 확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포막을 통해서 여러 물질들이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세포막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세포막을 통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얘네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거고, 특히 요거는 우리 교재에 안 나와 있지만 니네 학교 특성상 이거는 학교 프린트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요거 설명할 때 반드시 꼭 적어둘 수 있도록 하시고, 알겠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작년 12월까지 대장부터 하셨어요. 누구한테 수업 들었어? 어떤 거요? 수업 과학 다녔어? 과학 다녔죠. 그러니까 과학 니네 가르치는 선생님 이름이 뭐냐고. 박윤혁 쌤. 여자 선생님이야? 박윤혁 쌤. 아, 그 사람은 몰라. 아니면은 허철모. 아니 허철모 모를 것 같아. 누구? 허철모. 아, 그런 사람 몰라. 누가요? 곽정혁, 이동준, 최순옥, 김용삼, 김범. 김영삼 기자 맨날 게임 했었어요 진짜로. 아, 그러니까 씨발 교무실에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선생님들 퇴근도 못 하고 있는데 거기서 게임하고 있고. 돈총 이거 저희 자랑하고 원이고. 어? 아, 돈총. 아유, 재밌다. 응. 차도 벤틀리로 바꿨지, 그지? 포르쉐 카이엔 타다가. 그전에는 A4 탔었어. 아우디 타다가. 자기 마누라한테 넘기고 자기는 카이엔 뽑아서 타다가 벤틀리로 바꾼 거지, 그지? 김영삼이 배신했구나. 김범은 포르쉐 타잖아. 노란색 포르쉐 타고, 그지? 히말라야 300 한번 갔다 오고, 히말라야 한번 갔다 오고, 네팔 한번 갔다 오고, 그지? 진짜요? 아, 그럼 그 사람 네팔 히말라야 등산했을 거야 아마. 올라갔다 내려왔을 걸. 진짜 이거.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 내부 사정들은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싸웠어요. 김영삼이 배신했겠지.
김범이라는 분이 형이잖아. 그지? 김영삼이 선생님하고 동갑이거든? 선생님이 친구의 친구야. 선생님하고 졸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또 걔랑 친구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지? 물론 내가 이제 그 학원에 있을 때는 김영삼의 이제 부하였으나, 그지? 직급상.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친구의 친구더라고. 근데 하여튼 뒤에 형제 있냐? 이한이하고 저 여기 형제 있나? 형 있냐? 동생 있냐? 동생이 너 이겨 못 이겨? 못 이기지? 원래 동생이 형은 못 이기게 돼 있어. 그지? 난 그 얘기만 할게. 동생이 형한테 못 이기지. 그지? 동생이 형한테 깝치면 어떻게 돼? 뒤지게 쳐맞는 거지. 그지? 뭐 약간 뭐 비유를 좀 이렇게 들긴 했다만. 그지? 여기는 편집해서 잘라버려야겠는데. 그지? 여기 촥 잘라버리고. 그지? 자, 그래서 세포막을 통해 가지고 물질이 이제 출입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 했었어.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 확산이라는 게 있어. 확산. 그죠? 그럼 너는 이제 확산은 중학교 때도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일단 확산이라는 게 뭔지 먼저 알아야지. 자, 확산이라는 게 뭐야? 자,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이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저절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뭐라 그래? 확산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좀 이따가 나오는 애들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잘 뭐가 이동하는 거야? 그럼 얘는 물질이 이동하는 거지. 물질이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게 이제 확산이야. 알겠니? 난 물질이라고 강조했어. 왜냐면 좀 이따 나오는 것 때문에 애들 헷갈릴 수 있어서 그래. 물질이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건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뭐가 있다 그랬어? 단순 확산이라는 게 있다 그랬고, 그죠? 촉진 확산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 그죠? 확산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자, 여기 세포막의 구조를 다시 한번 그리자면은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지?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있고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단백질이 이렇게 이제 박혀 있다 그랬지. 그지? 통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박혀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단순 확산이든 촉진 확산이든 어디로 이동하느냐의 차이인 거야. 확산은 둘 다 확산인 거잖아. 자, 단순 확산은 뭐냐면 어떤 물질이 그냥 인지질을 다이렉트로 통과하는 거야. 거기 나오냐? 어떤 물질이 어디를 직접 통과한다고?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을 다이렉트로 통과하는 거야.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거야. 그 다음에 촉진 확산은 뭐냐면 자, 여기 통로 역할하는 단백질이 요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확산이 되는 게 촉진 확산이야. 알겠어? 촉진 확산이 뭐라고? 물질이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그 막단백질로 이루어진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확산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확산은 확산인데 어디를 통해서 확산되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봐. 단순 확산은 자, 예를 들어 여기가 세포의 안쪽이고요. 여기가 세포의 바깥쪽이야. 단순 확산이건 촉진 확산이건 무조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 확산은 여기에 어떤 애가 있어. 세모란 애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세포 바깥에도 세모가 있고 안쪽에도 세모가 있는 거야. 그런데 어디가 더 많은 거야? 바깥에가 더 많아, 예를 들어.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안쪽이 많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데 밖이 많아. 그러면 밖에서 안으로 인지질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확산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밖에서 안으로만 확산되는 그건 또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은 안에가 훨씬 더 많은 거지, 안에가. 근데 밖에는 그게 좀 적게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안에서 밖으로 그냥 인지질을 통해서 확산되는 거야. 이런 게 단순 확산인 거야. 그러면 어떤 애들이 인지질을 통과할 수 있느냐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야, 얘를 통해서 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든 안에서 이거는 이제 농도 차이만 니네가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럼 어떤 애들이 이렇게 인지질을 직접 통과할 수 있느냐? 니네 요 인지질에서 꼬리 부분이 무슨 성질을 띄었어? 그러니까 머리 대가리는 물하고 친한 친수성이고 꼬리는 소수성. 소수 물하고 안 친해. 그럼 기름하고 친한 거지. 그러니까 지방을 통과할 수 있는 애들, 소수성을 통과할 수 있는 애들이 인지질을 직접 통과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그거 어떤 애들이야? 지방! 우리 앞에 지질에서 배웠던 중성지방 있지? 근데 그냥 중성지방은 안 되고, 중성지방은 선생님이 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지? 글리세롤이라는 분자에 지방산이라는 분자가 이렇게 세 개라 그랬지. 이 상태로는 통과 못해. 얘가 뭐 했을 때? 이렇게 쪼개졌을 때는 크기가 작지. 그런 애들은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니네가 나중에 화학에서 배우겠지만 분자들도 약간 극성을 띠는 애들이 있고 극성을 안 띠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분자로 따지면 무극성 분자들은 인지질을 직접 통과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분자 크기로 따졌을 때 크기가 좀 작은 애들은 인지질을 직접 통과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럼 거기 지금 얘가 나와 있을 거야. 어떤 애들? 자, 예를 들자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지? 방금 얘기했듯이 그냥 지용성 물질이라고 통틀어서 부르면 돼. 지방과 같은 애들. 지용성 물질. 그죠? 그 다음에 분자인데 약간 극성을 안 띠면서 크기가 좀 작은 애들. 크기가 작은 분자들. 대표적으로 어떤 애들이 있을까? 뭐 산소기체 있지. 산소기체. O2라든지. 그지? 요런 애들. 크기 작잖아. 그 다음에 CO2라든지 요런 애들. 또 얘는 공통점이 뭐냐면 극성이 없어, 분자가.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인지질을 직접 통과할 수 있는 거야. 니네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지 않았냐? 그 중학교 때 호흡 배우면서 자, 여기가 폐포가 이렇게 있었어. 맞지? 그리고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뭐가 있었어? 모세혈관이 있었어. 그러면 이 폐포는 세포 한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니네 배웠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요 폐포막 하나가 그냥 세포막 하나인 셈인 거야, 이렇게. 인지질 이렇게 이중층으로 돼 있는, 이렇게 세포막 하나라고,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는 세포막 하나였다고, 이렇게. 그랬을 때, 산소의 경우에는,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초록색, 이게 산소라고 하면, 내가 바깥에 있는 공기를 들이마셨기 때문에 여기는 산소가 겁나 많아, 이렇게. 근데 이 모세혈관에 흐르는 혈액 속에는 산소가 좀 적지. 그러니까 그 산소는 이 인지질을 직접 통과해서 많은 대로 적은 대로 확산이 된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혈액 속에는 이산화탄소라는 분자가 또 이렇게 있다고요. 근데 혈액 속엔 이산화탄소가 많아. 반면에 폐포에는 이산화탄소가 좀 적어. 그러니까 얘도 인지질을 직접 통과할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인지질을 직접 통과해서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확산이 일어난 거야. 요게 탄소 확산이야. 알겠니? 지용성 물질이나 혹은 크기가 작은 분자 혹은 약간 무극성을 띠는 분자들이 인지질을 직접 통과해서 확산되는 거.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꼭 밖에서 안은 아니다. 농도에 따라서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지금 얘기했잖아. 맞지? 여기 뭐 세포막 하나니까 이제 여기가 뭐 아니고 바뀌고 여기가 바뀌고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그래서 요거 얘도 좀 기억해놔야 돼. 단순 확산의 얘. 알겠니? 거기 보면 나와있지. 대표적인 예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산소와 이산화탄소라는 기체 교환이 바로 이 단순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야. 알겠어? 단순 확산. 그럼 촉진 확산은 뭐야?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만 확산되는 거라며. 그럼 어떤 애들이? 물에 안 녹는 애들이 인지질을 직접 통과했다면 물에 잘 녹는 애들, 그지? 수용성 물질들은 그냥 이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똑같아.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애들도 예를 들어 바깥에가 많으면 바깥에가 많으면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반대로 안에가 많으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애들?
지용성의 반대니까 어떤 애들? 물에 잘 녹는 애들, 수용성 물질. 자, 그럼 우리 수용성 물질이라면 두 글자로 뭐가 있는 거야? 이온. 우리가 이온이라고 부르는 애들 다 물에 녹아있는 애들이냐? 걔네들은 다 이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거야. 우리가 흔히 이온이라고 하는 애들. 그러면 세포 안에서 이동하는 대표적인 이온으로 누가 있냐면 나트륨 이온이라는 애하고 칼륨 이온 같은 애가 있어. 니네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저 지금 옆에서 생명과학 수업하고 있다면 생명과학 시간에 배우는데 니네 신경세포 있거든. 신경세포. 신경세포의 세포막을 통해서 나트륨이 들어오거나 나가고 칼륨이 들어오거나 나가면서 이 신경을 통해서 이게 전달이 돼요. 그죠? 그거.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이 대표적이야. 그리고 크기가 작은 애들은 인지를 직접 통과하지만 크기가 큰 애들은 통로를 통해서밖에는 못 들어오는 거지. 크기가 좀 큰 분자들. 그죠? 크기가 좀 큰 분자들. 그죠? 예를 들자면 어떤 거 있을까? 포도당 같은 애들. 포도당 같은 애는 물에도 물론 잘 녹지만 크기가 좀 크니까 걔네들은 이 통로를 통해서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전하를 띤 이온, 그 다음에 크기가 비교적 큰, 그지? 수용성 물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온 써놨지, 그지? 이런 애들은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만 확산이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촉진 확산. 그러니까 확산은 방향을 의미하진 않아. 그냥 무조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니까 단순 확산이든 촉진 확산이든 무조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야. 안에가 많고 바깥에가 적다고 하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야. 밖에가 많고 안이 적다고 하면 무조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야. 방향은 상관없어. 알겠어?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는 겁니다. 통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다만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자, 요 그래프 하나 그려놔봐. 단순 확산의 경우에 그지? 확산이 얼마나 잘 되느냐 확산 속도라고 표현할게. 자, 그 다음에 그냥 여기가 세포막 하나라고 칠게. 여기가 이제 세포의 안이고 여기가 세포의 밖이야. 이렇게 이제 인지질 이중축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가. 그러면 이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는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던 그 안과 밖에 농도 차이가 있겠죠. 맞아? 농도 차이가. 그래서 단순 확산의 경우에는 이 안쪽하고 바깥쪽의 농도 차가 크면 클수록 확산이 더 잘 일어납니다. 알겠어? 잘 일어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알겠어? 요 그래프 기억해놔야 돼. 단순 확산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할 때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확산이 더 잘 된다. 더 잘 된다라는 거. 알겠어? 더 잘 된다라는 거. 그런데 자, 촉진 확산은 결국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야. 야, 여기야 밖과 안의 농도 차이가 커. 근데 무조건 문을 통해서만 가는 거잖아. 근데 이 문으로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어때? 그 수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제한이 있단 말이야. 그지? 제한 요인이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할 때는 자, 여기가 농도 차고요. 여기가 확산 속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농도 차가 클수록 확산이 잘 일어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게 우리가 문을 통과하는 거라고 해보자고. 이 문을 통해서 한 번에 10명이 나갈 수 있다고 치자고. 그럼 이제 바깥쪽과 이 안쪽의 농도 차이에 의해서 처음에 농도 차이가 작으니까 한 명이 나갔어. 이동하지. 농도 차이가 조금 커지면 2명이 이동합니다. 이동하지. 3명. 그러니까 10명까지는 어떻게 이동하는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잖아. 그런데 11명째부터 농도 차이가 아무리 커져도 11명째부터는 11명이 동시에 못 나가지 않냐? 얼마까지만 나갈 수 있어? 10명까지밖에 못 나가. 그러니까 제한 요인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농도 차이까지는 확산이 점점점 잘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농도 차이가 아무리 커져도 확산이 일정하게 일어나게 돼요. 요 그래프 좀 꼭 기억하라 그랬어. 자, 촉진 확산에 의해서 확산이 일어나는 경우에 요 그래프도 좀 기억을 해놓으란 얘기입니다. 알겠니? 이거 그래프로 이게 합쳐서 그리는 거 약간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농도 차이가 처음에 크지 않을 때는 누가 속도가 더 빠른 거야? 촉진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는 확산이 더 속도가 빠른 겁니다. 알겠니? 요 두 그래프 합친 게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게 단순 확산 그래프라면
요거는 촉진확산 그래프다. 요건 조금 뭐 어려운 내용이긴 하겠다만 그래프 정도는 기억을 해두자 이거야. 그래서 확산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방법이 있다. 이제 그래서 다이렉트로 인지질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인지질 사이에는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확산이 되는 경우.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교재에 안 나오지만 능동수송, 이거 이제 그려놨을 거라고 보고 능동수송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능동수송. 자, 두 번째 능동수송. 자, 능동수송은 뭐냐? 이거 교재 없는 거니까 적어놔야겠지. 물질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확산의 반대야. 알겠니?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걸 우리가 능동수송이라고 합니다. 알겠니? 능동수송. 자, 그러면은 확산하고 능동수송의 차이를 생각해보고 이거 그림으로 설명할게. 봐. 자, 여기 빗면이 하나 있는 거야. 빗면 위에서 내가 공을 굴리는 겁니다. 그럼 이 공은 지금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굴러가겠지. 맞아? 힘들어 안 들어? 그냥 놈은 저절로 굴러가잖아. 힘 안 들지? 근데 빗면 아래에 있는 공을 내가 위로 밀어 올리려면 힘들어. 자, 위에서 아래로 굴러 내려오는 게 확산이라면, 그러니까 결국 이 빗면의 높이 차이가 농도 차이인 거야.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얘가 확산이라면 얘는 능동수송인 거라고요. 맞아? 무슨 차이인지 알겠냐? 그러면 확산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할 때는 에너지를 쓴다 안 쓴다? 에너지 안 쓴다고요. 안 힘들다고요. 확산에 의해서 그게 뭐 단순 확산이든 촉진 확산이든 확산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할 때는 에너지 소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모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능동수송이라는 거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할 때는 에너지가 쓰이게 된다. 에너지가 소모된다 이거죠. 에너지 소모. 그럼 뭐가 있느냐? 이것도 이제 보일 때는 안 나오니까 그 예시만 좀 적어 놓고 넘어갈게. 아까 나트륨하고 칼륨이라는 이온이 통로를 통해서 확산해서 이동하기도 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를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게 있어요. 세포 안에. 신경세포 안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게 있거든. 니네 말 그대로 펌프가 뭐야?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에 끌어올리는 장치가 펌프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신경세포 안에 펌프 역할을 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나트륨을 거꾸로 농도가 낮은 쪽에 있는 나트륨을 농도가 높은 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 반대로 칼륨은 또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칼륨을 갖고 오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나트륨 칼륨 펌프거든. 이 녀석이 나트륨하고 칼륨을 이렇게 세포의 안쪽과 바깥쪽으로 옮길 때 이렇게 얘기할까 그러면? 자, 여기 신경세포에 세포막이 있어. 이게 세포막이야. 이렇게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 여기가 지금 이게 신경세포야. 신경세포의 경우에 여기 이제 안쪽이 여기가 바깥쪽이면은 신경세포의 경우에는 있잖아. 나트륨이 바깥쪽에 졸라 많아. 세포 안쪽에는 나트륨이 별로 없어. 그럼 평상시에 어떻게 된다고? 확산에 의해서 촉진 확산에 의해서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고. 이건 별로 힘이 안 들어요. 근데 칼륨은 오히려 신경세포 안에가 더 많아. 신경세포 바깥쪽엔 조금밖에 없으니까 얘는 또 평상시에 이렇게 확산해서 나가요. 근데 여기에 나트륨하고 칼륨 펌프라는 애가 있다고요. 세포막에. 그래서 얘는 오히려 나트륨을 거꾸로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 이렇게. 그리고 칼륨은 오히려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어. 이렇게. 그러니까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보낸단 말이야. 요걸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거든. 확산에 의해서도 이렇게 나트륨하고 칼륨이 이동하지만 펌프에 의해서도 반강제적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평상시에. 그때 이제 이동하는 방법이 능동수송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 몸 안에서 콩팥에서 오줌 만들어지지. 오줌이 만들어질 때 오줌 속에 나한테 필요한 게 섞여 있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그럼 그걸 내가 다시 내 몸으로
재흡수를 해야 되거든. 그 재흡수할 때 이렇게 능동수송에 의해서 재흡수하는 물질들이 있어. 알겠네? 그래서 그 콩팥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재흡수의 경우에는 능동수송에 의해서 물질을 재흡수하는 경우도 있더라.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확산이라는 것과 능동수송이라는 게 물질이 이동하는 게 반대라는 거. 이제 그 차이만 좀 기억해두면 됩니다. 알겠니? 그 차이만 기억해두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야? 세 번째로 물질이 이동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다고? 삼투 현상이라는 게 있어. 많이 들어봤지? 식물의 뿌리가 물 흡수할 때 삼투 현상으로 물을 흡수하거든? 그지? 그럼 삼투 현상의 정의가 뭐냐? 잘 봐. 자, 얘는 물이, 응?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야. 야, 봐봐.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니까 능동수송하고 똑같네 할 수 있지. 뭐가 달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그래서 강조했지만 능동수송은 누가 이동하는 거야? 물질이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물 안에 예를 들어 니네가 물 속에다 설탕을 녹여놨다고 하면 설탕이 물질인 거야. 그러니까 능동수송 설탕이 이동하는 거라면 삼투 현상은 누가 이동하는 거야? 그 설탕이 녹아있는 물이 이동하는 거. 물질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이 녹아있는 물이 이동하는 거라고. 알겠니? 물이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삼투 현상에서 많이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가 요렇게 U자 모양의 관이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요 가운데다가 니네 셀로판지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대놓는 거야. 셀로판지는 그냥 미세하게 이렇게 구멍이 나 있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셀로판지가 뭐 역할을 하는 거야? 세포막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알겠니? 왜냐면 세포막에 뭐가 있다 그랬지? 반투과성,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셀로판지가 세포막의 역할을 하는 거야. 잘 봐야 돼. 자, 근데 양쪽에다가 똑같은 높이로 이제 채우는데 한쪽에다가는 자, 그냥 순수 물을 넣어놨어. 한쪽에다가는 설탕물을 넣어놓은 거야. 알겠어? 설탕물.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 입자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물 입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설탕물에는 설탕이 녹아있는 거니까 그 물 입자 사이에 뭐가 있어? 설탕 입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맞지? 자, 누가 농도가 더 높은 거야? 물하고 설탕물 비교하면 설탕물이 농도가 높은 거 아니에요? 그지? 물이 농도가 낮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물이 이동한다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설탕물 쪽은 수면이 높아져. 물이 들어있는 쪽은 수면이 낮아지는 거야. 이건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야.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여기가 높아지고 여기가 낮아지는 이유는. 그럼 이렇게만 얘기하면 물은 여기서 여기로만 이동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근데 셀로판지는 어떻다 그랬어? 미세하게 구멍이 나 있다 그랬지? 물 분자는 그 구멍보다 크기가 작은 거야. 그러니까 물 분자는 일로 이동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물 분자는 일로 이동해 못해? 이동할 수 있어. 있어. 그런데 설탕 분자는 어때? 이 균형보다 크기가 커서 못 가는 거야. 못 가는 거. 그지? 근데 이때는 얘도 이동하고 얘도 이동하지만 이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더 많은 거야. 이쪽으로 물이 이동하지만 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더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쪽에서 수면이 높아지는 거지. 맞아? 이쪽은 수면이 낮아지게 되는 거야. 언제까지 이동할까? 원래는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죠. 근데 여기서 뭐 같아질 수는 없잖아. 그지? 이동 쫙 한다고. 농도 비슷해질 때까지 이동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삼투 현상은 결과적으로 이제 물이 농도가 적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지만 물이 일로만 이동하지는 않는다. 요거 꼭 주의해야 된다고. 얘도 이동한다고요.
얘도 이동한다고. 근데 얘가 더 많은 거야, 양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쪽 수명이 높아지는 거다. 알겠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한다. 언제까지 이동한다? 농도가 비슷해질 때까지. 비슷해질 때까지 이동한다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설탕물 쪽의 수면이 높아지게 되고 물 쪽의 수면이 낮아질. 그럼 세포에서도 세포막을 통해서 물이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의해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이 이동한다고요. 알겠니? 물이 이동한다고. 자, 그러면 그 세포 안과 밖으로 이제 물이 이동하는 거에 대해 요거 나중에 시험에 꼭 나옵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그림을 통째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거 꼭 나와. 이제 내 손모가지를 걸게. 안 나오면 내 진짜 장을 지질게. 그지? 너희는 뭘 걸래? 나왔는데 틀렸다. 뭘 걸 거야? 어? 그 정도로 내가 지금 강조한다 이 얘기야. 그지? 자, 우리 앞에서 이 삼투 현상에 의해서 이제 물이 이동하는 거 얘기를 할 텐데, 물론 이제 니네 이제 공부하는 사람 그것도 들어봤지. 삼투압이라는 거 들어봤냐? 그럼 삼투압은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는 낮아지고 여기 높아지지. 그럼 내가 이쪽을 압력을 가해갖고 수면이 똑같아질 때까지 가한 압력의 크기가 삼투압이야. 알겠어? 그냥 그 정도로만, 그지? 그 정도로만 일단 기억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 게, 그지? 집에 갈 때가 지금 다 돼가고 있어. 그지? 응. 얘가 발로 절 쳐요. 그냥 무시해. 그지? 그걸 받아주면 계속 치는 거야. 그지? 그냥 무시하면 재미없으니까 안 하겠네. 사람 심리가 그래. 툭툭 건드렸는데 얘가 막 짜증, 이러면 더 하고 싶어. 근데 이게 툭툭 건드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이 새끼 되게 더럽게 재미없네. 그러고 이제 만다니까. 그지? 자, 그럼 봐봐. 우리 앞에서 이제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 얘기했잖아. 맞아?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지? 세포벽이 있냐? 없냐의 차이야. 근데 어쨌든 세포막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잘 봐봐. 거기 이제 요런 말이 나올 겁니다. 뭐가 있냐면 등장액이라는 말이 있고,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 저장액이라는 게 있고요. 고장액이라는 게 있어. 자, 우리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세포의 주성은 물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세포 안에도 뭐가 있어? 농도가 있겠지. 맞아? 이 세포에 농도가 있을 거라고. 니네 식염수 알지? 식염수. 이 식염수 먹으면 약간 짭짤하거든? 그럼 그 식염수의 농도하고 내 몸속에 있는 수분의 농도가 어때? 같아. 같아. 그러니까 약간 한 0.9% 정도 짭짤해. 그지? 그 일부러 먹는 사람은 없지만 이게 살짝 짜다. 근데 그 식염수의 농도가 내 몸의 농도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세포 안에도 농도가 있을 거 아니니? 그럼 내가 어떤 용액을 하나 만드는 거야. 용액을 만들었는데 그 용액의 농도가 세포의 농도랑 똑같은 용액을 뭐라고 한다? 등장액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포의 농도하고 세포 밖의 농도하고 같은 상황을 만든 거야. 알겠어? 상현아, 나중에 이거 설명했을 때 이런 딴소리 하지 말고 눈 시뻘개진 건 알지만 5분 못 참냐? 그지? 5분만 참으면 될 거를 내가 이렇게 잡소리를 하게 되면은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15분 되고 그러다 12시에 가는 거야. 그지?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러면 고장액은 뭐겠니? 고장액은. 자, 내가 어떤 용액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용액의 농도가 세포의 농도보다 높은 거야. 그지? 세포보다, 그지? 농도가 높은 용액이 고장액인 거야. 이거는 세포의 농도하고 같은 액 거고. 그럼 저장액은 뭐겠어? 세포의 농도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을 우리가 이제 저장액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각각의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에다가 세포를 집어넣었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야. 자, 일단 내가 동물세포야, 동물세포. 그럼 동물세포를 내가 여기다, 이렇게 봐봐. 이렇게 여기다가 뭐야? 저장액을 만들었어. 저장액이야. 여기다 내 세포를 하나 이렇게 넣은 거야. 그지? 대표적인 동물세포 뭐 적혈구 생각하면 됩니다. 적혈구. 우리 피를 빨갛게 보이게 하는 적혈구라고 합시다. 이렇게. 응? 적혈구. 약간 이렇게 오목하지, 가운데가. 얘를 집어넣은 거야. 그럼 봐봐. 야, 적혈구 이 안의 농도하고 이 바깥에 있는 용액의 농도를 비교해보자. 누가 더 높다고?
적혈구 안쪽의 농도가 바깥쪽에 있는 용액보다 농도가 높다고요. 맞아? 그럼 어떻게 돼? 삼투 현상에 의해서 이 바깥에 있는 물이 세포막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이 적혈구 안으로 물이 막 들어갑니다. 맞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일로 나오는 건 있어 없어? 있어요. 이때니까 세포막이 여기 셀로판지라고 생각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적혈구에서 바깥쪽으로도 물이 나와. 근데 바깥쪽이 안쪽보다 농도가 낮으니까 안쪽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양이 훨씬 더 많은 것 뿐이야. 그 결과 어떻게 되겠냐? 적혈구에 물이 계속 채워지니까 적혈구가 점점 빵빵해지다 어떻게 돼? 얘는 벽이 없는 애니까 터져버려요. 터져버려가지고 이렇게 팍 뿜어져 나와, 이렇게. 쫙 이렇게 뿜어져 나온다고. 쫙.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용혈현상이라 그래, 용혈현상. 적혈구 터져. 야, 결국. 터져. 알겠어? 터져. 그 다음에, 자. 등장액에다가 내가 적혈구를 또 하나 넣은 거지. 그럼 자, 어떻게 된다? 물은 이동한단 말이야. 적혈구 안에서 밖으로도 나오고 밖에서 안으로도 들어가는데 등장액의 경우엔 이게 같아, 서로. 그러니까 얘가 변화가 있어, 없어?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 알겠니? 변화가 없어, 이 경우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고장액에다가 내가 적혈구라는 세포를 하나 집어넣은 거지. 그럼 이때는 오히려 안쪽이 농도가 더 낮고 바깥쪽이 농도가 높아진 상황이 되는 거잖아. 고장액에 집어넣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밖에서도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서도 밖으로 나오는데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더 많은 거야. 농도가 낮다 보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 적혈구가 쭈글쭈글 이렇게 쭈글쭈글해져. 이렇게 쭈글쭈글. 니네 그거 생각하면 돼. 니네 목욕탕에 탕 속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쭈글쭈글 돼 있지. 그지? 그거 똑같은 현상이야. 알겠어? 그래서 고장액에 넣었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장액에 넣던 등장액에 넣던 고장액에 넣건 물은 양쪽으로 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다만 바깥에 있는 용액의 농도에 따라서 누가 더 많으냐만 따져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어떤 경우에도 물은 양쪽으로 다 이동하는 겁니다. 알겠니?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에다가 식물세포를 집어넣는 거야. 식물세포. 자, 마찬가지로 저장액이라고 하는 데다가 내가 자, 식물세포를 이렇게 자, 그림은 이렇게 그리지만 사실 세포막하고 세포벽이 붙어있는 상황일 거야. 맞지? 여기 핵이 있다고 칠게. 그럼 똑같아. 어디가 농도가 더 높아? 이 식물세포 내부의 농도가 바깥에 있는 것보다 농도가 더 어때? 높아. 맞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식물세포에서도 물이 나가고 밖에서도 안으로 들어오는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식물세포가 이제 점점 어떻게 돼? 빵빵해져요. 그런데 얘는 뭐가 있어? 벽이 있다 보니까 터지진 않는 거야. 대신에 이렇게 빵빵해져. 이렇게 빵빵해져. 빵빵해진다고 이렇게. 부풀어 약간.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팽윤현상이라고 합니다. 팽윤현상. 팽윤현상. 뭐 이런 용어는 안 나와 있겠지만 적어두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등장액에다 넣었을 때는 뭐 어떻게 돼? 자 요게 그냥 식물세포라고 할게. 이렇게. 세포벽하고 세포막하고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고 이제 핵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는 아무 변화가 없죠. 이때 물의 이동이 있어 없어? 있다고요. 나가고 들어오는 양이 같은 것 뿐이다. 물의 이동 무조건 있는 겁니다. 등장액일 때는. 그 다음에 고장액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제 식물세포가 이렇게 있고 세포막하고 세포벽이 이렇게 붙어있단 말이야 사실은. 그리고 핵이 이렇게 있어. 그런데 이제 고장액에다 넣으면은 식물 농도가 낮고 바깥에가 농도가 높은 상황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밖에서도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물량이 더 많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원래 세포막하고 세포벽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세포 안에 있던 물이 더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세포막하고 세포벽이 이렇게 분리가 돼버려. 이렇게 붙어있던 세포막하고 세포벽이 분리가 돼버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형질 분리라고 표현해. 원형질 분리. 그래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각각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에 넣었을 때 물의 이동. 자, 어떤 경우라도 물은 뭐다? 이동한다. 양쪽으로 다 이동한다. 다만 농도 차이에 따라서 다른 한쪽으로 이동하는 양이 많아지는 것 뿐이다. 그리고 세포벽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좀 나타나더라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할게요.